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우리는 어릴 때부터 쌓아온 우정으로 28살이 된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며 모든 일을 털어놓는 그런 친구이죠. 20살 친구가 남자친구의 바람을 목격하고 온 날, 저는 제 친구를 화나게 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그 남자에게 주먹을 날리고 바람난 여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올 정도로 친구 일이라면 제 일처럼 달려들어 해결해주고는 했죠. 대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잠시 떨어지며 잠시 소원해지긴 했지만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직장에 취직하면서 점심시간에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죠. 우리의 이야깃거리는 대부분 연애 이야기였는데요. 저도 친구도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직 준비를 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2년 동안 남자친구가 없이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외롭다며 탄탄하게 일수였고 괜찮은 남자가 있다면 서로 소개해주기로 하였답니다. 차가운 공기가 점점 따뜻해지는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에게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직장 동료 중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단 걸 알았고 차츰 알아가던 중 사귀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 사귀던 날부터 저를 리드하며 편안하게 해주었고 집으로 데려다주는 차에서 키스를 해버릴 정도로 적극적인 남자였어요. 키스를 너무 잘해서 의심이 갈 정도였다니까요. 연애 초반부터 스킨십에 불이 붙어 거의 매일 관계를 가지며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죠. 관계만 이야기하니 남자친구를 짐승처럼 말한 것 같지만 그 외에도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는 항상 저를 집 앞까지 데리러 오고 데이트가 끝나면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죠. 만날 때마다 장미꽃 한 송이씩을 사왔고 상냥하고 잘 챙겨주는 게 그렇게 다정할 수 없었죠. 저는 점점 더 그 남자에게 빠졌고 그렇게 우리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나갔어요. 만난 지 겨우 6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갈 만큼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남자친구와 너무 즐겁게 연애하다 보니 제일 친한 제 친구와 멀어지는 게 느껴졌고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이 남자는 제 인생에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준 좋은 남자에게 1분 1초가 아까워 계속 붙어있게 되었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저는 제 완벽한 남자친구를 제일 친한 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싶었기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서 친구 앞인데도 저에게 다정하게 사랑 표현을 하는 너무 좋은 남자였어요. 남자친구는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며 계산을 해주고 자리를 피해주는 센스도 발휘해 주었죠. 친구는 남자친구가 가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며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해주었고 얻어먹은 게 너무 고마우니 감사 문자를 보내겠다며 남자친구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친구에게 남자친구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고 친구는 남자친구에게 감사하다고 친구를 잘 부탁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 뒤로도 종종 셋이 만났고 남자친구와 제 친구는 이상하리만큼 공통점이 많고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조금 질투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친구와 남자친구가 잘 지내는 모습이 나쁘게만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일이 바빠져 둘이 데이트하는 날이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 친구와 셋이 만나는 날을 점점 줄였습니다. 친구가 서운하다며 셋이 만나자고 계속 재촉했지만 남자친구가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잦아져 둘만의 데이트를 원했던 저는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남자친구가 은근히 아쉬워하는 것 같다 이상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동안 자주 보다 보니 정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얼마 뒤 남자친구가 제 친구에게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죠. 회사 후배인데 집안, 외모, 능력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다면서요. 친구도 외로움에 몸서리치던 중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니 바로 오케이 하며 즐거워했어요. 소개팅 당일날 내성적인 성격인 제 친구를 위해 분위기를 풀어줄 겸 저는 남자친구와 소개팅 장소에 같이 갔어요. 남자친구 후배는 정말 남자친구 말대로
정말 괜찮은 남자였고 서로 마음이 맞아 둘도 얼마 안 가 결국 사귀게 되었죠. 남자에게 상처받고 남자를 멀리했던 제 친구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 생각했고 남자친구와 너무 가까워져 조금 있었던 걱정도 해소되어 좋았어요. 여름이 다가와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던 중 남자친구는 제 친구 커플과 같이 커플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고 제 친구도 너무 좋다며 숙소 예약부터 맛집까지 혼자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남자친구가 좋다고 했던 숙소와 가보고 싶다고 한 맛집을 귀신같이 알고 예약해 놓은 게 아니겠어요? 아마 남자친구와 셋이 만난 날이 많으니 취향이 비슷해졌나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커플 여행은 그렇게 시작됐고 그날은 제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긴 최고로 불행한 날이 되고 말았어요. 계곡에서 즐겁게 놀고 숙소로 와서 잠깐 커플끼리 산책을 하고 돌아와 저희 방에서 술을 한잔했어요. 술을 잘 못하는 친구의 남자친구는 술자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해서 잠들어 버렸고 우리는 잠에 방해되지 않게 친구 커플 방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나갔죠. 셋이 알고 지낸 세월이 꽤 되다 보니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술병이 하나둘씩 쌓여갈수록 저는 취해서 정신이 없어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너무 어지럽다며 어깨에 기대는 걸 목격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 친구에게 주의를 주고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술에 약한 저는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렸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잠에서 깬 저는 둘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하며 밖으로 찾아 나섰어요. 불안함이 현실이 되는 데까지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친구 방에도 가보고 복도와 휴게실을 모두 다 돌아도 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조급해지던 중 갑자기 주차장에 있을 남자친구 자동차가 떠올랐어요. 아무 일도 없어라라고 100번도 넘게 생각하며 주차장으로 걸어가 남자친구의 자동차 근처로 갔을 때 아무 미동도 없는 자동차를 보며 안심했어요. 자동차에서 무슨 짓을 한다면 흔들린다는 건 제 많은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안심하고 돌아서던 중 갑자기 자동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조심히 차 옆으로 접근해 나갔고 차 안에서 결국 못 볼 걸 보고 말았죠. 제 남자친구와 친구가 키스를 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었죠. 언제나 저에게 다정하고 상냥하고 최고인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눈앞에서 제 제일 친한 친구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니 저는 몸이 얼어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트렁크 앞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한동안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의 충격이었죠. 5분 정도 지났을까. 자동차의 흔들림이 멈추고 둘은 대화를 시작했어요. 대화를 엿듣게 된 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고 말았죠. 둘의 관계는 예전부터 이어져 왔었고 이번 커플 여행도 둘의 만남을 위한 위장 여행이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남자친구가 주말마다 바쁜 업무 때문에 일을 한다던 남자친구는 제 친구와 여행을 다녔었고 저는 완전히 둘에게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으로 눈물이 흐르고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수없이 친구에게 외쳤던 제 자신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자동차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쳐버렸죠. 뭐하는 짓들이냐고 제정신이냐고 할 수 있는 온갖 심한 말과 함께 말이죠. 둘은 너무 놀라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차에서 나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게 아니라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에 더 화가 난 저는 예전 제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 남자친구에게 주먹을 날려버렸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온 저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직접 겪으니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밤새 울며 세상을 한탄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생활했어요.
그런데 친구는 저에게 그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제 인생의 상처를 이곳에서나마 이야기하며 지워갑니다. 제대를 하고 건물 관리 알바를 했습니다. 야간에 당직을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 건물에 24시간 운영하는 헬스클럽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퇴근하면서 운동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창 운동에 열중하고 있을 때 헬스클럽에서 공지를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헬스클럽에 등산 모임이 있더군요. 코치님에게 문의해 보았습니다. 회원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이라고 하더군요. 한 달에 2번 정도 등산을 간다고 했습니다. 전문적인 산악동호회는 아니었고 가벼운 산행 모임이었죠. 약간의 회비를 내고 산행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내 운동만 하다가 산으로 가게 되었죠. 첫 산행이 너무 좋았습니다. 회원님들도 다 좋은 분들이었고 산행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때 등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등산 모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동호회에 가입을 해두었습니다. 가장 분위기가 활발한 동호회에 주로 들어갔습니다. 그중 동호회 한 곳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들끼리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서로 많이 챙겨주는 분위기가 좋더군요. 그러다 산행 공지가 떴고 저는 공지된 회비를 납부하고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알려주시는 대로 준비를 하고 참가를 했습니다. 첫 산행지는 대둔산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절한 버스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신입이라 인사를 먼저 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대체로 40대가 많았지요. 어른들 앞에서 간단히 인사를 했고 이런저런 질문도 받으며 출발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산행이라고 많이들 챙겨주시더군요. 도움을 받으며 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상에서 다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점심 싸우면 된다고 해서 저는 김밥 2줄과 음료수가 전부였습니다. 제 도시락이 무한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배낭 속에서 온갖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술도 여러 병이 나오더군요. 순식간에 산에 화려한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저도 엉겁결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술도 몇 잔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다들 편하게 호칭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산을 내려갈 때는 약간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친해진 회원들과 함께 하산을 했지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산 입구에 이르자 다들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술을 한잔 하시더군요. 저도 그분들의 손에 이끌려갔지요. 제 옆에는 여성 회원 2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대략 40대 중반 정도의 아줌마들이었죠. 젊은 사람이 와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아줌마들이 자꾸 제 몸을 터치하시더군요. 적극적인 스킨십이 조금 부담이 되긴 했지요. 하지만 뺄 수도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잔 더 마시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누군가 앉으셨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그 아줌마 회원이었습니다. 저더러 누님이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제 허벅지를 쓰다듬으셨죠. 그리고 슬쩍 제 중요 부위에 닿기도 했지요.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아닌 것 같았죠. 우리의 대화 수위도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나이가 있지만 외모가 나쁘지 않은 누님이었습니다. 여친이 없던 상태라 여자를 안아본 지도 오래였죠. 그런데 오늘 그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서울로 들어서자 택시비 줄 테니 가방 좀 들어달라시더군요. 그 속뜻을 알기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님과 버스에서 함께 내렸습니다. 누님은 곧바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까운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도에 제가 당황했지요. 하지만 누님은 시익 웃으며 방문을 닫았죠. 그리고 곧바로 서로 목적한 일을 했습니다. 누님은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죄책감 같은 것은 없더군요. 저도 그저 욕구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기빨린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을 때 누님은 한바탕 몸을 떨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시 후 누님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집에 올 시간이라더군요. 그제야 저는 제정신이 드는 것 같았죠. 괜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님은 너무 당당했죠. 아무렇지 않게 남편과 통화도 하더군요. 남편에게도 한바탕 잔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손은 저를 만졌고요. 그래서 저도 누님을 만졌습니다. 누님은 저보다 더욱 힘이 넘쳤습니다. 등산으로 다져진 허벅지 힘이 대단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그녀를 만족시켰습니다. 누님과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같이 해장국으로 속을 달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첫 등산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죠. 누님의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몰래하는 쾌감도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도 없어졌고요. 그런 경험 뒤로 열심히 등산을 다녔습니다. 동호회 형님들은 저를 막내라며 잘 챙겼습니다. 누님과 비밀이 생겼지만 나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씩 누님과 따로 만났습니다. 나이는 있지만 몸매도 탄탄했고 얼굴도 예쁜 편이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님이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누님은 부자라는 티가 확 느껴지는 분이었죠. 조금 도도해서 어려운 누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도도한 느낌이었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 누님과도 금방 친해졌죠. 산행이 끝나고 그 누님과도 따로 만났습니다. 별 이유 없이 그냥 만났죠. 그저 서로의 쾌락을 즐길 뿐이었지요. 이 누님 역시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제가 다른 누님과 했다는 사실도 알더군요. 그때 몇몇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동호회 안에 불륜 커플이 많다더군요. 그동안 부부인 줄 알고 있던 형님 누님들도 사실은 각자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내심 조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즐기라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외로워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죠. 사랑 같은 거 하지 말고 서로 욕구나 종종 풀자고 하시면서 다음에 또 끝나고 보자고 하셨습니다. 집에 오니 다른 누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형님과 술을 마시고 있다더군요. 그런데 단둘이 술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죄책감 같은 것도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다들 이런 분위기였구나 싶었죠. 못 먹는 놈이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서로 즐기면 되는 일이었지요. 그 뒤로 저는 형님들과 무척 잘 지냈습니다. 형님들의 목적도 여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형님들과 누님들을 이어주기도 했고 몇몇 누님들과 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형님들의 이쁨을 받았죠. 물론 순수하게 등산을 위해 오신 분도 있죠.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등산을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산에 대한 정보도 올리셨죠. 하지만 저는 점점 누님들 정복에 바빴습니다. 이미 불륜이라는 죄책감도 희미해져 버렸죠. 그저 서로의 육체를 탐할 뿐이었습니다. 한창인 제게 육체적 즐거움은 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여자들과 즐겼지요. 그런데 그 즐거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님이 제게 집착을 한 것이었죠. 매일 전화가 왔고 회사로 찾아오기도 했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자신들에게 피해가 갈까 쉬쉬하기만 했죠. 그저 가벼운 인연들 뿐이더군요. 누님들은 사랑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종종 했었는데 그 누님은 그걸 진심으로 들어버린 것이었죠. 한 번은 이혼할 테니 자기랑 살자고도 했습니다. 거절을 했더니 온갖 욕을 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런저런 협박도 서슴지 않았죠. 정말이지 그때는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알바하던 회사도 그만두었고 연락처도 모두 바꿔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도망치듯 동호회를 떠났습니다. 무서워서 한동안 집에만 틀어박혔습니다. 남의 가정을 짓밟은 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고 남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털어놓지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을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